안녕하세요. 에너지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는 에너지 이슈의 이하랑 어린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동해 석유 탐사 시추에 대해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이신 이창용 선생님과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전공하고 현재는 서울 신일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창용쌤과 함께하는 불꽃 지구과학에서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지구과학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서 특별히 지질학적 구조로 함께 연관지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하랑이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최근에 뉴스에서는 봤는데 정확히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동해 심해 가스전이 뭐예요? 동해 심해 가스전은 우리나라 동해 포항 앞바다에 원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해요. 원유나 가스 중에 뭐가 더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원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 같으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 같으면 가스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유보다 가스가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 심해 가스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근데 석유를 발견하기 위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좋아요. 그럼 하랑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찰흙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석유가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석유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곳에서 만들어진 석유가 모여있을 만한 구조를 찾으면 돼요. 이 과정을 탐사라고 하고, 이 구조에 석유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를 뚫고 내려가서 확인하는 시추를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우리도 몸이 이렇게 좀 아프고 그러면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직검사 같은 걸 통해서 2차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 탐사와 시추 과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탐사 과정을 통해서 석유가 어떻게 생기는지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시추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 석유가 생기는 이런 구조를 영어로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트랩은 함정 혹은 가둬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과 전체적인 석유가 모이는 구조인 트랩,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석유가 존재할 수 있어요. 먼저 제일 아래에 있는 근원암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근원암은 원유와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유기물이 풍부한 암석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유기물이 열과 압력을 딱 받으면 원유나 가스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전환된 원유랑 가스, 즉 석유는 근원암에서 저류암으로 이동하여 이 저류암에 저장되게 돼요. 그래서 이 저류암 같은 경우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높은 공급률과 높은 투수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률은 공허하다의 공자를 써서 암석 지층 내에 기어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이 공간에 원유랑 가스가 저장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투수율인데요. 투수율의 투는 투과하다 투자예요. 그래서 물이 막 투과될 수 있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척도를 우리가 투수율이라고 해요. 이 저류암이 높은 투수율을 갖고 있어야 원유랑 가스가 2층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죠. 마지막 맨 위에 있는 덮개암은 이 원유나 가스가 위쪽이나 양옆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류암과는 반대로 투수율이 매우 낮은 암석들이 바로 이 덮개암이 됩니다. 이렇게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이 모두 필요해요. 그럼 이제 여기를 뚫어서 석유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저류층의 특정 지점을 선택하여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다시 말해 시추를 해서 이 석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약간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과학 시간에 봤었나요? 정확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생긴 휘어있는 지층을 아마 습곡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습곡이라는 거는 지층이 휘어져 있는 걸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층은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돼요. 쌓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지층처럼 이렇게 휘어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미는 힘, 즉 횡압력이 작용해야 이렇게 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횡압력의 횡자는 바로 가로 횡자로 횡단보도의 횡자랑 동일한 횡자예요. 도로를 가로지르듯이 우리가 이 지층의 수평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힘을 줬을 때 이렇게 휘어진 지층인 습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져 있으면 약간 석유 같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스포의 구조를 배사, 또 아래로 볼록한 스포의 구조를 향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찰흙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는 이 지층 같은 경우에는 배사 구조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배사나 향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모여있기 아주 좋은 그런 트랩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사 구조 말고 다른 형태의 트랩이 있어요? 맞아요. 트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바로 구조 트랩과 층서 트랩이에요. 구조 트랩 같은 경우에는 지각과 지각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끊어지거나 휘어질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구조 트랩이고요. 그리고 층서 트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힘 없이 암석과 암석 사이의 어떤 물리적 성질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트랩을 바로 층서 트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약간 좀 생길 거라고 추정되는 트랩도 있나요? 맞아요. 실제로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유망 구조가 약 7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7군데나요? 네. 하랑이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중동의 국가들이 엄청 부자잖아요. 그게 다 산유국 때문이라던데 우리나라도 꼭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산유국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우리나라가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중단되긴 했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산유국의 꿈을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상 에너지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는 에너지 이슈의 이하랑 어린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